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네, 페이지 104페이지고 여러가지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뭔가 강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박스에 보면은 세 번째의 연립 1차 방정식의 특수한 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할 건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2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있고, 연립 방정식인데 4x 더하기 8y 더하기 12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두 방정식은 당연히 서로 같은 거죠. 이유는요, 위에 거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아래 식이 나올 거고요, 아래 식에다가 2를 나누게 되면 위에 식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비율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들의 비율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 비율이 지금 2분의 1로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개념 박스 3번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비율이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비율이 같다라는 의미는 서로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저렇게 문자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능이라는 건 어떤 예시가 들어가는 거냐면 2x 더하기 4y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이라고 할게요. 근데 밑에 식은 아까처럼 그대로 12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이 되면은 비율이 4분의 2랑 8분의 4까지는 같지만 12분의 7은 비율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해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104페이지 당연히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가 있다 없다는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란 걸 배울 때, 특히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때 동일하게 또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눈에 좀 익혀 두시면 도움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105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연립 방정식의 시작이죠.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개념 박스들은 다 한국말인 거 크게 의미가 없어서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읽으시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105페이지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 18번이고요. 18-1번을 보면 지금 두 연립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y는 x 더하기 2가 있고요. 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게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여러분. 1차 하나, 2차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요, 여러분,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할 거예요.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주어지면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식을 y는 x 더하기 2잖아요. 그거를 이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에 요 y를 요 y 자리에 대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대입을 한 게 된다는 거는 부호랑 조심하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치고 대입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났으면 이제부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8입니다가 될 거고요. 자, x제곱 사라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입니다가 나오고 x는 1입니다가 나오네요. 자, x가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쳐다봐야 되죠. x가 1이지만 그때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x가 1이고 y가 3입니다.
연립방정식이니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러분.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대입할 때 계산만 조심하시면 돼요. 물론 네, 연립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 해도 두 쌍이 나오는 게 두 쌍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쌍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기 때문에 보통 두 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번처럼 한 쌍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에서는 총 4쌍이 가능합니다. 네, 그 문제마다 이제 최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기본 유형에서는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 더 풀어봐야죠. 자, 옆에 가서 3번 볼게요, 여러분. 3번 보시면, 네, 18-3번입니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x를 대입하셔도 되고 y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어차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라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을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식을 밑에의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리고 나면은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x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그때의 y 값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답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x가 마이너스 1 그때 y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나와 있을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게 연립의 의미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풍선 포인트 있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풉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있죠, 여러분. 106페이지에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에요. 자, 근데, 자, 거기서 유형을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유형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2차식이 0입니다. 또 2차식이 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2차식이 0입니다. 2차식이 0입니다. 라고 유형 15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상수항이 0입니다가 좀 중요한 거예요. 상수항이 0입니다가 있으면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상수항이 0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게 결국 1차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105페이지처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1번이요. 자, 식을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y 더하기 6y제곱은 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둘 다 0입니다는 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둘 다 0입니다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둘 다 0입니다라는 건 10을 넘기면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는 0입니다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냐라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여기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러 갈게요. 그럼 x-2y, x-3y는 0입니다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x는 2y입니다. x는 3y입니다. 라는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105페이지에서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 1차식을 대입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주어진 건 2차식이었지만 1차식 두 가지로 인수분해가 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1차식을 각각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x가 2y입니다. 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입니다 라는 식을 연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x에다가 2y를 대입하겠죠? 그럼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입니다. 그래서 y제곱은 2입니다가 나올 거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x는 2y니까 그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x가 2루트 2 그리고 y는 루트 2입니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루트 2 그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하나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x가 3y입니다 라고 되면은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입니다 라는 식의 x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9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y제곱은 1입니다가 나온대요. 그때 y는 풀마 1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식이 나오게 되겠죠. x는 3y니까 y가 1이면 x는 3일 거고요. 자, 또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4쌍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뭐 중근 이런 것도 존재하니까. 근데 일단은 4쌍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 0이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요 0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네, 0이 되는 식이 대부분 인수분해가 됩니다. 모든 식은 아니지만 0인 식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됐어요.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조건들로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거죠. x가 2y일 때, x가 3y일 때, 당연히 밑에 있는 이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고 나서 근을 구하게 되면은 총 순서쌍은, 네, 연립방식의 근은 총 4쌍까지 가능합니다 라는 거고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외운다, 한국말로 외운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0이라는 게 나오면은, 여기요. 0이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는 뭐를 떠올리는 게 좋더라? 인수분해를 떠올리는 게 좋더라 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0이 되는 숫자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 게 있고, 물론 이제 다 같은 유형이긴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옆에 오른쪽 가서 옆에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19-4번입니다. 주어진 연립 방정식이 x제곱 3xy 플러스 2y제곱은 30입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4y제곱이 0입니다 라는 식이 있네요. 자, 근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0을 우린 쳐다봐야 돼요. 0을 쳐다보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x-y, x-4y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x가 y일 때, x가 4y일 때로 이제 조건을 나눠서 푸는 거겠죠. x가 y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위의 식에 대입을 해야 되죠. 위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y를 대입할게요, 여러분. 그럼 y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30입니다가 될 거고요. 자, 그럼 6y제곱은 30이 되는 거기 때문에 y제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근을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x가 루트 5, y도 루트 5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5, y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일단 순서상 두 개가 확인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4y일 때죠. 그래서 이제 x자리에 4y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16y제곱 플러스 12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30입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30y제곱이 떨어지네요. 30y제곱은 30입니다. 자, 그럼 y는 풀마 1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x가 4입니다. y가 1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4입니다.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총 순서상 4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그 순서쌍들을 연립방정식의 해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풍셈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자,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자, 이 부분은 뭐 됐고요. 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 자, 인수분해 된다는 게 의미가 뭐라고요? 네, 0이 나오는 경우예요. 0이 될 때는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1차식이 2개가 되는 거고, 그럼 105페이지처럼 그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풍셈 포인트에서 첫 번째 줄에 후단 있죠. 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 여기에다가 는 0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은 아닌데 여러분, 는 0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자꾸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문제를 좀 편하게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107페이지 보시면요. 네. 연립 2차 방정식이 두 번째 이제 유형인데, 그러니까 2차식이 둘 다 0일 때,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둘 다 0이 아니죠. 네. 2차 방정식이 둘 다 0일 때 해놓고는 문제를 보면 둘 다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0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0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앞에 106페이지에서 뭘 확인했던 거냐면은, 네, 0이 나올 때는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배운다는 거예요. 아예 0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다른 방법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시면 20-1번입니다. 3x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x는 8입니다. 자, 밑에 연립되어 있는 식은 x제곱 2y 마이너스 x는 2입니다. 자, 둘 다 0이, 일단 0은 안 보여요, 여러분. 0은 없기 때문에, 아,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나 보다.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차식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상수항을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3y제곱이 되어 있죠? 네, 3x제곱입니다, 여러분. 2차식을 없애든가 1차식을 없애든가, 상수항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편한 걸로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2차식을 없앤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식을 바꾸는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x는 8입니다 하고 밑에 식에다 3을 곱할게요, 여러분. 그럼 6y 마이너스 3x는 6입니다 라가 될 거고요. 이제 놓고 두 식을 뺄 겁니다. 네, 두 식을 뺄 겁니다. 빼게 되면 x제곱은 날아가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1차식입니다, 여러분.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x제곱을 날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x는 2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y는요. 네, 그러고 나면 y는 우리가 원하는 1차식이 나오죠. y는 x-2입니다 라고 했던 우리가 원하는 1차식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차식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뭐 하면 돼요? 2차식에 대입하면 되죠. 네, 2차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네,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대입하셔도 돼요. 식이 좀 간단할 것 같은 경우는 여기죠. 네, 여기가 네, x제곱, 그러니까 3x제곱 같은 것도 없고 x제곱 더하기 2y 개수도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주어졌던 식에서 변신을 해서 y는 x-2라는 1차식과 x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x는 2입니다 라는 2차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소요되니까 우리는 시험 때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판단이 빨라야 되고 당연히 계산도 실수 없이 한 번에 넘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놓고 나서 이제 y 자리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x-2 마이너스 x는 2입니다.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2x-4 마이너스 x는 2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가 되면은 x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2가 나올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요. y 값을. 그럼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x가 2가 되면은 y는 0입니다. 이렇게 순서쌍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순서쌍이 왜 두 개밖에 안 나오냐면, 결국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건 여기가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지만, 우리는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되는 게 없으니까 1차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또 순서쌍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다시요. 1차식,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에서 2차 연립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면 우린 편한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린 어떤 걸 확인해 본 거냐면 일단 2차항을 소거해 본 겁니다, 여러분.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1차식이고요.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2차항을 소거해 본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옆에 가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9입니다. 자,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4y제곱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둘 다 2차식이고요. 둘 다 0이 되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아까처럼 2차식을 소거할 거냐? 근데 2차식을 소거를 한 번에 못 해요. 왜냐면 x제곱이고 2x제곱이라 두 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y제곱이랑 4y제곱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없애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건 이거죠. 상수항의 형태를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2차식을 없앨 수 없으면 상수항을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더해보면요, 여러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두 식을 더했을 때 3x제곱, xy항도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y제곱이 남을 거예요. xy항은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 목적은 요 상수항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이유는요,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래놓고 봤더니 결국은 두 가지가 나오죠. x가 y입니다. x가 마이너스 y입니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입니다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1차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편한 식은 아무래도 위의 식이겠죠, 개수가. 그래서 식을 두 가지로 만듭니다. 첫 번째, x는 y입니다 라는 식과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식을 연립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y라는 식과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9입니다 라는 식을 연립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연립을 두 가지 식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x과 y 값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지금 그 20-1번 같은 경우는 경우가 하나였기 때문에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식의 경우가 이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순서쌍이 두 개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차식의 경우가 두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x는 y, x는 마이너스 y. 그럼 각각 순서쌍이 두 개씩 나올 수 있고 전체 순서쌍은 4개까지 또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도 자꾸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뭔가를 빼먹거나 더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y입니다. 그래서 y 자리에 x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9입니다가 돼서 그냥 x제곱은 3입니다. 그래서 x는 풀마 3이 나오네요. 그래서 x가 3이면 y도 3일 거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도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나와서 9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가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순서상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각각 2개씩 나올 수 있는데 경우가 두 가지라서 4개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의 전반적인 다 목적은 뭐라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없앴어요. 자,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2차항을 없앴습니다. 그 목적은 다 뭐냐면 1차식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고요. 1차식을 만드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가 가장 흔한데,
지금 우리 20번 문제 유형에서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2차식도 한번 없애보는 거고요. 2차식도 한번 없애보는 거고 2차식의 의미가 없을 때는 상수항도 없애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식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다 하나의 유형들이고 이 자체로 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108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요. 유형 17번이 연립 2차 방정식과 미정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응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1번이랑 22번은 같은 유형이고요. 자, 23번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 배웠던 그런 2차 방정식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21번을 보시면 여러분,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아래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위에 거 그냥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하면 되는데, 이제 22번을 보고 나면 21번이 조금 더 쉬워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눈에 명확하게 들어올 거라서 22번을 좀 볼게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자, 연립방정식을 그냥 제가 번호를 매길게요. 그래야 설명하기 좀 편해서 1번 같은 식은 x 더하기 y는 3이래요. 자, 2번 연립방정식은 그러니까 같은 연립방정식인데 ax 더하기 y는 7이래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밑에 있는 식을 위에 걸 3번이라고 할게요. x 더하기 2y는 b더라. 자, 4번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이래요. 자, 그런가 보다 해놓고, 근데 이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여기 a랑 b가 좀 거슬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1, 2번을 연립해서 풀 수 있냐는 거죠. a 때문에 못 풀어요. 풀 수는 있겠지만 a가 남아있을 거고요. 3, 4번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3, 4번도 풀 수는 있지만 b가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봤더니, 자, 1, 2번의 근이 3, 4번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 자, 다 숫자인 부분 있죠, 여기. 3이랑 17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번식과 4번식을 봤더니 A나 B 미지수가 하나도 없죠. 이 말은 1번, 4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1번, 4번으로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구한 x, y를 2번이나 3번에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결국 1, 2번의 근과 3, 4번의 근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헤쳐 모여서 1번, 4번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근이 같은 방정식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21번을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2번의 근이 3, 4번의 근입니다 라고 하면은 1, 2번 근 구해서 3, 4번에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일한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2번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4번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1차식을 주어졌고요. 4번 같은 경우는 2차식이긴 하지만 1번에서 1차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1번식을 가지고 y는 3-x입니다를 가지고 4번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x제곱 3-x의 제곱은 17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6x 더하기 x제곱은 17입니다. 자, 2x제곱 더하기 3x네요. 3x, 제가 9x가 왜 나왔죠? 2x제곱 마이너스 6x 더 빼기 8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x는 이 마이너스 1이랑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은 4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x가 4일 때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순서상 두 가지가 나왔죠. 이 순서상 두 개를 2번, 3번에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다시요. 순서상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입니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식을 2번에 대입한다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2번에 대입한다라고 하면 x 자리에,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더 쓸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y에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게 7입니다가 되면은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될까요? 자, 그리고 4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a 마이너스 1은 7입니다가 돼서 이때 a 값은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값, b 값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마찬가지 이 식을 이제 3번식에다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이 식을 3번식에다 대입하면 b가 나올 거예요. 자, 저걸 b에다 대입한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1과 4를 b에다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x 더하기 2y가 b인 거잖아요. 그래서 b에다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7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자, 다시 이번엔 4랑 마이너스 1을 3번식에다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4 마이너스 2는 b가 돼서 이때 b는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 b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 b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굳이 보자면 여러분, 이 식에 대해서 나온 a 값이 마이너스 3이랑 b가 7인 거죠. 둘이 굳이 연결시킬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이 식에 대해서 나온 식이 값이 a가 2고 b가 2인 거예요. 굳이 연결시키자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구하는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23번을 볼게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23번입니다, 여러분. 23-1번이고요. 주어진 1차식은 x-y는 a, 주어진 2차식은 x제곱 y제곱은 10. 자, 1차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2차식에 대입을 하겠죠. y는 x-a라고 하고요. 그래서 x제곱 x-a의 제곱은 10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10은 0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여기까지 대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다시 봤더니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이에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x랑 y가, 그러니까 x가 하나이고 y가 하나, 딱 그게 한 쌍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x가 일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개념에서 x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네, 짝수공식을 쓰는 게 낫겠죠? 판별식을 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0이 0입니다. 자, 그럼 일단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입니다로 끝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는 두 쌍까지 가능합니다. 두 쌍까지 가능한데, 자,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x, y가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일단 먼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로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09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이제 109페이지 보시면 특수한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칭형이라는 게 있고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방정식은 이제 아마 중학교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심화 문제집 같은 거에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칭형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들고 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b가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a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b입니다 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차항의 계수가 1이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쓸 줄 알잖아요.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라고 쓸 줄 알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 네,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저 대칭형 연립방정식도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은 이거 쓰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쓰는 겁니다.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 결론은 이거 쓰는 겁니다 라는 걸 좀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부터 볼게요. 그 밑에 이제 24번, 네, 109페이지 밑에 24번이요. 24-1번을 보시면, 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x, y는 8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 이거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네,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대칭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x, y를 두 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요거는 두 근의 곱이 8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게 t거든요. 이거를 이 x, y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썼던 것처럼 t제곱 빼기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xy 라고 써도 되잖아요. 두 근이 xy니까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y 자리에 실제로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2t 그리고 8은 0입니다 라고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t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네, xy가 마이너스 8이죠. 네, 제가 또 쓰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4 또는 2예요, 여러분. 근데 t가 누구냐면은 t의 근은 x 또는 y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인지 y가 마이너스 4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4면 y는 2입니다. 또는 x가 2면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쓴 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 거예요. 그건데 이제 24-1번처럼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볼 문제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흔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4번이에요, 여러분.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간단한 편이에요. 네, 간단한 편입니다. xy가 15고요. x제곱 y제곱이 3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칭형이라는 거를 잠시만 위에서 보면은 개념 박스 보이죠? 109페이지 개념 박스 보시면 오른쪽에 대칭식이라는 거는 x, y를 바꾸어 대입해도 그 식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x, y를 자리를 바꿔서 대입을 하더라도 정리해 보면은 그 식의 형태가 똑같더라라는 게 대칭식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4번을 봤을 때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도 어렵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2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할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줍니다. 이 밑에 식을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는 34입니다 라고 살짝 변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변형을 해줄 거고요. 보통은 x 더하기 y를 뭐 a, x, y를 b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 하나 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쓰겠다는 거죠. 주어진 식을 x, y를 우리가 b라고 쓰기로 했다니까 b가 15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식을요,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2b는 34입니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밑에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제곱은 6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러면 a가 8일 때 b가 15입니다. 또는 a가 8일 때 a가 마이너스 8일 때 b가 15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요. 자, 근데 a가 누구냐면 x 더하기 y예요, 여러분. a가 x 더하기 y고 b가 x 곱하기 y입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a가 x 더하기 y고요. b가 x 곱하기 y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이 식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가 8이고 x 곱하기 y가 15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t라는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t제곱 x 더하기 y가 8이잖아요. 8t x 곱하기 y가 15니까 15는 0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식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그때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라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이요. 요 흐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다시 밑에서 볼게요. 계산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t를 이제 또 인수분해를 하게 되겠죠. t-3, t-5. 그럼 t는 3하고 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누가 x인지 y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x가 3입니다. 그럼 그때 y는 5가 돼야 되고요. x가 5가 되면 그때 y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또 여기서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5가 나올 거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5가 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근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칭식입니다. 대칭형일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풍셈 포인트를 보시면 대칭형 연립 2차 방정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과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과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푼다.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보통 활용해서 답을 내주는 편이에요. 처음에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유형서 가지고 연습을 할 거니까 거기 가서 할 때 이제 대칭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기억은 나셔야 돼요, 여러분. 대칭형이 있었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더라라는 거 정도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10페이지에요, 여러분. 110페이지고요. 유형 19번의 제목을 봤더니 대칭형 2차 방정식과 미정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x 더하기 y, x 곱하기 y는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숫자가 아니라 다 미지수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25번 문제가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직 한 쌍의 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문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은 그 위에 108페이지 있잖아요. 108페이지에 2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도록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 있어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형태가 대칭형으로 변한 건 맞지만 이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칭형이 문제 풀기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 25-1번이고요.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y. 자, x, y를 근으로 한다면 이미 두 근의 합을 주어진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자, x, y. 그럼 두 근의 곱도 주어진 거예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아까 두 근의 곱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t제곱 2a-2의 t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a제곱 마이너스 a-1은 0입니다로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또 판별식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짝수니까 짝수공식을 바로 사용해 주면 a 빼기 1의 제곱 빼기 2a 제곱 마이너스 a-1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오직 한 쌍이니까 중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중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게 0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입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a-1,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히려 편합니다, 이게 더. 네. 대입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자체로 식을 만들면 되죠. 이 자체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그냥 판별식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a가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문제 읽을 때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한 쌍의 해.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통 한국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글로 써 있는 거를 제발 한국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시험 시간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잘못 읽으면 어차피 그 문제는 못 풀거나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뭐 자연수, 그러니까 뭐 2차식, 3차식 이렇게 한국말도 나오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옆에 넘어가면 유형 20번에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정식, 정수 조건이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요. 유형 21은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는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좀 만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냥 가볍게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꼭 해주세요.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문제 푸는 틀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흔히 말하는 심화서, 심화 문제집들을 학습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풀이 방법이 다르거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놨을 거고요. 정수 조건과 자연수 조건은 비슷합니다. 푸는 과정이 비슷하고 마지막 답 낼 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고, 일단 정수 조건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딱 떨어지게 되는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를 좀 끼워 맞춰야 돼요. 그게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번에 1번을 보면은 주어진 식이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2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정수 조건 안에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x로 묶어주게 되면 y 더하기 2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묶어도 y 더하기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y 더하기 2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 그게 곱해서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x 마이너스 1을 앞에 두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x-1이 1이면 y 플러스 2는 2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럼 거꾸로 2가 되면 얘는 1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이면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자, 얘가 x-1이 마이너스 2면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xy를 찾으러 갈 겁니다. x-1이 여기가 x-1이 1이라고 하면 그때 x는 2가 나오는 거겠죠. 그때 x는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y 더하기 2가 2라는 거는 그때 y는 0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이요. x 빼기 1이 2라는 거는 x는 3이 나오겠네요.
y 더하기 2가 1이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x-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쟤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네 번째 줄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y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찾아주는 거고요. 답을 낼 때는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x가 2면 y는 0입니다. 또는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또는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쯤 돼서 이제 이게 왜 부정방정식이냐면요. 네, 정할 수 없다예요, 여러분. 해가 몇 개인지 정할 수 없다. 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정이 이제 정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해는 굉장히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풀이 과정을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정수 조건에서는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요, 여러분. 정수 조건에서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인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Y 순서쌍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네, 그 값에 맞춰서 네, 숫자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좀 이걸 많이 어색해해요, 학생들이. 네, 일단 좀 기본 틀이, 그러니까 뭔가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색해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네, 26-1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도 좀 많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저를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이제 111페이지요. 111페이지 보시면 얘가 또 나왔네요. 저 진짜 이 고3들 네, 필기하던 건데 가끔씩 네, 제가 뭘 잘못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자, 111페이지 보시면은 넘어가서 27번 있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 문제가 좀 의외로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꾸로 이제 그 개수를, 그러니까 A나 개수 A나 상수 A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사실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고 나면 아까 26번이랑 동일한 문제가 돼요. 괜히 이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에서 이제 좀 학생들이 다른 조건들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시작하는 방향에 대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인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도 A가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랑 한번 빼보겠다는 거죠. 이유는요, 여기가 둘 다 A라서요. 둘 다 A라서 그냥 하나 빼보겠다는 거예요. 네, 둘 다 A라서 빼보겠다는 겁니다. 굳이 괄호 안 쳐도 되겠네요. 자, 그러놓고 나서 이거를 형태를 살짝 바꿔주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될 거고요. 이거는 알파 빼기 1 그리고 베타 빼기 1, 그 식이 1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이게 좀 어색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변에 1을 더해주세요. 왜 1을 더하는 거냐면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때 이 형태로밖에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식은.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이 1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식이 없거든요. 이 필요한 1이 왼쪽 식이 없으니까 이 왼쪽 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양변에 1을 더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러 놓고 나서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1이 만들어지려면요, 1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찾으러 갈 겁니다. 알파 빼기 1이, 그러니까 첫 줄이요. 알파 빼기 1이 되려면 알파는 2가 될 거고요. 베타 빼기 1이 되려면은 베타는 마찬가지 2가 돼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0이 돼야 되고, 그럼 그때 베타도 0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때는 알파가 2면 베타가 2입니다. 또는
알파가 0이면 베타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죠. 근데 이제 A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A가 누군데요, 여러분? 여기죠. 이 위에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는 알파 베타가 A인 거죠. 그럼 알파 베타가 모두 2이거나 모두 0인 거니까 그럼 A는 4 또는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잘 나와요, 여러분. 네, 대부분의 문제집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부정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잘 느끼질 못하면, 그래서 그 시작하는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거기를 좀 연결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냥 26-1번 그리고 27-1번 정도만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유형서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낫기 때문에 26-1번, 27-1번을 대신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유형서에서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8번의 1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번엔 실수 조건인데, 자, 마찬가지라고 한 거는 28번도 1번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완벽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실수 조건인데,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 사용하는 조건은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로 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학생들은 크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요, 여러분. 네, 0도 실수입니다. 제발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빼먹으면 진짜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실수할 수 있어서 자꾸 암기해야 됩니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28-1번을 보시면 자, x제곱, y제곱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완전제곱씩 잡으러 가면 돼요, 여러분. 실수의 제곱이라고 냈기 때문에 이 제곱의 의미가 완전제곱씩 잡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x는 x끼리 해처 모여를 하고요. y도 y끼리 해처 모여를 할 거예요. 10은 일단 내비두세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10을 넘겨놓고 쓰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요. 넘겨놓고 자,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6x가 있기 때문에 우린 9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여기도 9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y한테는 1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1을 하나 주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각각 네, 완전 제곱식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가 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0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 그 말은 둘 다 0이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y가 1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실수 조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0페이지에 26-1번, 그리고 111페이지 27-1번, 111페이지에 28-1번. 자, 이제 부정방정식들은 그냥 이렇게 1번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고 이 외의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다 풀어주세요. 다 푸셔야 돼요. 특히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체로 그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를 할 줄 모르면 시험에서 그냥 정말 네, 그 문제를 아쉽게 틀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산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다 풀어주시고요. 자, 부정방정식 관련된 문제들은 네,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은 네, 저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물론 이해가 된 학생들은 그냥 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마칠게요.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네, 그만큼 내용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물론 복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루지 말고 꼭 복습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